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옥살이를 해온 무기수 김신혜 씨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고 합니다. 선고 직후 김신혜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사법 체계와 우리 정치 체제에서는 이렇게 힘든 일인가? 그것이 꼭 이렇게 25년,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일인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판결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명예, 삶의 회복에 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윤 변호사님, 이게 지금 24년 만에, 이제 구속된 지 24년 만에, 수감 생활 24년 만에 무죄 확정이 나게 돼서 어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얘기로는 동생을 위해서 허위 자백을 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 당시 거짓 자백은 어떻게 하다 이루어지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 있었던 범행 같은데 2001년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거예요. 예. 근데 2015년도부터 이제 아마 재심 신청해가지고 재심 결정이 났는데 그때도 재심 개시 결정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다퉜어요. 그래서 2018년도경에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이제 확정 판결이 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재심 재판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심 과정에서 이제 당장 드는 의문이 그럼 진범은 누구냐라는 게 이제 떠오르죠. 네. 과연 진범은 누굴까? 그러니까 동생도 진범이라는 확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그 시신이 발견된 곳이 집으로부터 한 7km 떨어진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이게 뭐 살해 이후에 거기에 유기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 이후에 유기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워낙 범인 특정을 빨리 하고 역수사에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그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한 수사가 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기장에 본인이 아마 범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네. 그래서 그게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 저희가 자백을 하게 되면 네. 임의성 있는 자백, 그러니까 내가 그 다른 어떤 외력에 의한 자백이 아니고 그냥 임의대로 자백을 했다. 이것이 인정되더라도 보강 증거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증거로 이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보강 증거가 된 것이 아마 일기장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 검증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기장이 압수 영장 없이 압수가 됐기 때문에 이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마 재심의 그 무죄 사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네. 자백 또한 가혹행위가 일부 있었던 걸로 볼 때 임의성이 없다. 본인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증명이 없다라고 했다는 부분은 어떤 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거가 훼손됐거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상당히 좀 의문이 남는 재심 판결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진범이 잡히거나 이래야 네네.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조금 의심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 굉장히 안타깝죠. 2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건데요.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수면제를 양주에 타서 먹이고 마치 이것을 교통사고처럼 위장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혐의를 받은 것인데 재심에서 논점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신혜 씨가 초에 자백을 했지만 이 자백이 사실 강압에 의해서 특히 남동생이 진범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남동생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 진술이라고 입장을 번복하고 그 이후에는 일관되게 본인이 또 진범이 아니라고 해왔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범행 동기라는 것도 석연치가 않고 지금 일기장에 어떤 범행의 기록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는데 김신혜 씨는 이것이 본인 작품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습작 같은 부분이었는데 이것만을 믿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무기징역에 살인죄가 인정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재심에서의 판단이 있었고 검찰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지만 만약 항소를 해서 진행이 된다면 여전히 압수영장 없이 압수물의 어떤 증거 능력의 문제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살인의 동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백을 인정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김신혜 씨 앞서 재심 첫 공판에서는요, 수사당국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한 바도 있었는데요. 진범은 따로 있다, 이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 말도 들어보시죠. 이런 억울한 이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습니다.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올라가세요. 체포돼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 변호사님께서도 그렇다면 진범은 누구일까? 그리고 김신혜 씨도 진범은 따로 있다라고 지금 거듭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진범을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진행 가능합니까? 사실 다른 새로운 증거를 찾는다고 해도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요. 네. 이것이 2000년도 초반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결국 굉장히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긴 했습니다. 0.3% 정도가 검출이 되었었기 그러니까 죽은 때문에 아버지의 몸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고 사인이 좀 불명확한 부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의심적인 그런 정황들이 좀 드러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점이 굉장히 뼈아프고 안타깝다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